네. 지금부터 준호 TNC가 준비한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 TNC 김태형 과장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시기에 어수선하고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오토데스크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설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웨비나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세션은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에 대한 간략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너무도 많이 소개해드려서 익숙한 스마트 공장의 정의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ICT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은 해가 지날수록 다양한 정책의 변화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지원 규모가 확대되면서 더 많은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주기 위해 사업의 규모가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초기 2년에 한 번씩 가능했던 신청이 매년 가능해지도록 바뀌었고, 올해부터는 다른 카테고리로 진행한다면 최대 2회까지 중복 진행되도록 지원 횟수도 확대되면서 기업의 스마트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규모의 확대로 당연히 지원 금액이 증가하였고 단계별 지원 금액도 더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2021년 사업에서는 기초 사업의 지원 금액이 현행 1억보다 다소 낮아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2021년 사업 공고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별 테크노파크에서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각 지역 소재 기업의 최대 30%의 도입 기업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추가 지원금은 다소 한정된 예산과 금액으로 지원되고 있으니 2021년 사업 신청을 준비 중이신 기업에서는 지역별 테크노파크의 지원 공고를 유심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스마트행 2020 전시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준호 TNC도 전시회에 참가하여 많은 고객사분들을 만나 상담하면서 그 관심과 열기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전시회에 준호 TNC를 방문해 주신 고객사분들께는 순차적으로 인사 연락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연락을 못 드린 고객사가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전시회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공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네 가지 분야 중에 제조 설계업을 진행 중이신 기업이라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PLM 구축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우선 PLM 구축 사업이란 단어의 의미대로라면 제품의 기획 단계부터 설계, 생산, 판매,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솔루션을 말하는데요.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제품의 수명 주기까지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기초 수준에서는 PDM이라고 부르는 도면 관리 시스템을 우선 구축하게 됩니다. PDM이 관리하는 범위는 도면, 자재 BOM, 설계 변경 이력, 출동 현황 등이 주 관리 대상이 됩니다. 이런 내용을 관리하려면 당연히 설계 단계에서 표준화된 데이터가 생성되어야 하니까 기초 수준 PDM 구축 사업에는 2D를 3D로 바꾸고 설계 환경을 표준화하는 등의 투자 활동도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더 나아가 제품의 기획 단계부터 시작하여 출하 후 관리까지 영역을 확장하게 되면 PLM 구축 사업의 고도화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션은 저희 준호 TNC의 공명훈 과장이 오토데스크 PDM을 통한 스마트 공장 적용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준오TNC 기술팀 공명훈입니다. 저는 오토데스크 PDM을 통한 아이디어 제시라는 주제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스마트 공장 사업을 시작하시게 되면 이제 PDM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실 텐데요. PDM을 통해서 설계 효율성을 높이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시해 드리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PDM이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PDM이 무엇인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M은 프로덕트 데이터 매니지먼트의 약자고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PDM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생성되는 엔지니어링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제품을 제작을 하는 것부터 폐기하기까지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자료, 그러니까 즉 데이터들을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되는 데이터들은 모든 회사의 아주 중요한 자산이죠.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자산들을 지키고 확장시켜서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지적 자산 관리 시스템이 바로 PDM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모델링 CAD 파일일 수도 있고 다른 기술적인 문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PDM을 통해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PDM은 오토데스크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볼트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볼트도 제품에 대한 데이터 관리하는 PDM 소프트웨어로서 조직화되어 있는 하나의 서버에서 데이터들을 관리하여 작업자들 간에 협업하고 다양한 기능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볼트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인 PDM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왜 데이터 관리를 해야 하고 왜 볼트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화면은 일반적으로 개개인이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내 로컬이나 서버에 있는 파일을 검색을 하려고 하면 같은 이름의 파일이 수두룩하다 보니까 검색된 결과가 수십 개가 나오고 파일을 하나 찾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어떤 파일이 최신 버전인지, 내가 갖고 있는 버전이 최종 파일인지, 아니면 서버나 혹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파일이 최종 버전인지 확인하는데도 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다 사용자들이 개개인이 각자 파일을 갖고 있다 보니까 데이터 공유가 안 돼서 발생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공유가 잘 안 되니까 당연히 협업도 어려우실 겁니다. 그 외에도 실수로 파일을 삭제를 하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파일을 삭제함으로써 데이터들이 손실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을 출도하고 나중에 설변이 일어나면 리비전을 부여해서 체계적으로 도면들을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이제 기록이 안 돼서 누락되거나 아니면 사용자들이 임의로 변경하는 등 데이터 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작성한 데이터들을 잘 활용하지 못해서 다시 작성하는 등 시간 낭비를 하는 문제도 있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BOM을 작성을 하실 때 이제 수기로 기입을 하시고 수정을 하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모델 파일과 도면들이 실제로 BOM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외에도 다른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관리가 필요한 것이고, 볼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겪고 계신 문제점들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볼트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파일에 대해 누가, 언제, 어떤 작업을 했는지 이력 관리는 물론이고 설계 변경에 따른 리비전 관리를 한다든지 ECO 프로세스, 데이터의 재사용, 빠른 검색 도구, PDM 파일 자동 생성 등 데이터 관리를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들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사실 저희가 볼트 관련된 웨비나를 많이 진행을 해와서 전반적인 기능 소개는 이전 웨비나나 저희 팁앤테크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 쪽에 상담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웨비나에서는 모든 기능을 소개하기보다는 볼트를 도입을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BOM 관리를 하고 파일에 대한 속성 관리를 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 제품 시연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데이터 속성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품에는 품번, 재질, 프로젝트명, 가공 방식 등 다양한 속성 정보가 있죠. 그러한 속성 정보를 이제 파일이나 도면에 기입을 하실 텐데요. 이러한 속성들은 볼트에 매핑해서 양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벤터에서 속성값을 입력을 하거나 수정을 하시게 되면 볼트에서 그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고 볼트에서 속성을 기입하거나 수정하시면 이 역시도 인벤터에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렇게 매핑한 속성들은 나중에 그 BOM을 추출을 하실 때에도 해당 속성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성들은 도면 템플릿의 표제란에 자동으로 기입되도록 표준을 작성할 때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회사마다 필요한 속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도면에 필요한 속성들을 매핑을 하시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표제란을 구성을 하시게 되면 인벤터나 캐드 그러한 것들이 볼트의 속성과 매핑을 해서 상호 간의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볼트의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트에서 말하는 항목이라는 것은 이제 BOM에 대한 내용인데요. BOM이라는 것은 제품을 제조할 때 필요한 품목에 대한 리스트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볼트에서도 BOM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벤터를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벤터에서도 BOM을 쓰실 텐데요. 인벤터는 이봄이라고 해서 즉 엔지니어링 봄이라고 하죠. 설계자가 만드는 제품 설계용 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립품에서 필요한 품목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볼트에서 관리하는 봄은 생산 제조에서 사용하는 M봄, 즉 매뉴팩처링 봄까지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도면이 없는 구매품들 있죠. 뭐 페인트나 구리스 같은 그러한 항목들까지 추가를 해서 완벽한 M봄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에서는 이제 품목들에 대한 리스트가 쭉 나올 거고 품번, 부품에 대한 설명, 리비전 등 다양한 특성 정보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필요한 속성들은 이전에 설명드렸던 속성을 통해서 볼트와 매핑을 시켜주시고 봄을 추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일에 항목이 지정이 되면 파일에 대한 상태, 즉 릴리즈나 리비전과 같은 관계를 추적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항목은 ERP 시스템에 통합해서 재무 재고를 최신 상태로 유지를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오늘 보여드릴 내용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어느 정도 드렸고요. 실제로 제품 시연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 이렇게 거의 완성된 조립품이 있고요. 여기에 부품을 하나 만들어서 조립을 해보려고 합니다. 조립할 부품은 제가 미리 간단하게 만들어 두었고요. 이 부품에 대한 특성을 입력을 해볼 건데 대부분은 iProperties에서 입력들을 많이 하시죠. 저는 iLogic 양식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여기에 필요한 특성들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처리에는 퀸칭을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준호 TNC 프로젝트 입력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질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특성 몇 가지를 입력해 보았고요. 이 특성은 이제 iProperties에서 확인을 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완성된 부품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벤터에서 파일을 저장하실 때 기본값이 부품 1, 부품 2 이렇게들 하시는데요. 볼트에서는 다양한 체번 규칙을 통해서 파일명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갓체번을 통해서 파일명이 중복되지 않도록 저장을 하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갓체번이 부여가 되고 저희는 이 파일을 볼트에
체크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크인한 부품을 간단하게 도면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부품에 대한 기본적인 뷰를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주석에서 치수를 몇 가지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제 표제란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아이로직 양식을 통해서 기입했던 특성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면 파일도 부품과 마찬가지로 체크인을 할 거고요. 특성은 볼트랑도 매핑이 되어 있어서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부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트에 보시면 조금 전에 생성한 부품과 도면이 정상적으로 이제 체크인이 됐네요. 체크인 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파일에 관련되어 있는 특성들이 쭉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특성이나 사용자가 만든 특성들은 여기 사용자 정의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편집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바로 값을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열 처리를 한번 노멀라이징으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로 업데이트가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파일을 열어보셔도 되는데 저는 열어보지 않아도 미리 보기를 통해서 도면에 대한 특성이 정상적으로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멀라이징으로 바뀐 것을 지금 같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부품 하나만 특성을 수정해 봤는데요. 여러 개의 부품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이렇게 특성을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편집할 파일을 일괄로 선택을 해 주시고 편집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서도 바로 같은 값으로 속성 값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컨트롤 C, 컨트롤 V도 먹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은 복사를 하셔도 됩니다. 뭐 내용이 없다면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처럼 모두 업데이트가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여기에서 수정한 도면 중에 하나만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른쪽 하단 표제에 보시면 특성이 수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볼트와 인벤터는 양방향으로 특성을 관리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전에 볼트에 올렸던 부품을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트에서 배치할 때는 검색 기능을 통해서 파일을 빠르게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파일을 찾았고 이 파일을 배치하고 나서 대략적으로 간단한 구속 조건을 몇 개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속 조건을 뭐 메이트만 몇 가지만 좀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작업을 하신 다음에 바로 체크인을 하셔서 볼트에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파일을 저장하신 다음에 체크인을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들었던 부품을 조립까지 완성을 했고요. 자, 이제 다시 볼트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장비를 제작하기 위해 도면이랑 BOM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는 파일명이 모두 가채번으로 되어 있죠. 이게 실제로 도면이 나가려면 채번 규칙에 의해서 실제 품번이 필요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저희는 출도할 어셈블리를 선택을 하고 이 파일과 같이 출도할 파일들을 선택을 해서 이름 바꾸기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 간단하게 파일명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가채번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는 가공품의 다른 채번 규칙이 있어서 그 가공품 채번으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체계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셈블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른 코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어셈블리는 A라는 다른 코드를 부여를 하고 서브 어셈블리 같은 경우도 또 다른 S라는 코드를 넣어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규칙만 정해 주시게 되면은 이름은 바로 바꾸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가공품에 대한 체번 규칙으로 이름을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 바꾼 것 중에 하나만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을 변경을 해도 도면은 자동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도면도 이름이 변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드로잉 넘버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체번을 다 지정을 했으니 마지막으로 장비를 제작하기 위한 BOM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인벤터 조립품에서도 BOM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는 BOM은 이봄입니다. 그러니까 이봄이 이제 엔지니어링 봄이라고 해서 설계자분들이 만드는 제품 설계용 BOM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볼트에서도 마찬가지로 BOM을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인 어셈블리를 항목으로 지정을 해서 시작하실 수가 있고요. 이 항목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델 뷰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파일을 열지 않아도 뷰를 핸들링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셈블리와 관련되어 있는 도면 파일들도 이제 연관된 파일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재료 명세서죠. 재료 명세서를 통해서 이 장비를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부품들의 리스트랑 각 속성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속성들은 사용자화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재료 명세서에 필요한 필드들을 추가하고 빼실 수가 있는데 이전에 보여드렸던 속성들도 이런 방식으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속성들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생산 제조에서는 엠봄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도면이 없는 뭐 자재나 구리스, 페인트 같은 항목들을 사용을 하셔야 될 텐데 볼트에서 추가를 해서 엠봄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립품에 필요한 제가 페인트라는 항목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뭐 ERP 코드가 있다면 ERP 코드나 모델명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일단 페인트, 노란색이라는 항목을 추가를 했고 그래서 이러한 필요한 값들을 입력해서 보시면 지금 추가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엠봄까지 관리를 하실 수가 있죠. 자, 여기서 고객사의 요청으로 기존 장비에서 사이즈나 일부는 약간의 설계 변경이 필요해서 새로운 장비를 제작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처음부터 새롭게 모델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설계 복사 기능을 통해 신규 장비에 대한 새로운 조립품을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그 체번 규칙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새로운 어셈블리니까. 그리고 메인 어셈블리 파일과 수정이 필요한 몇 가지 파트들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복사 대상 경로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방금 원본은 A 타입이고 얘는 B 타입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로가 지정이 끝나게 되면 이제 체번 규칙을 여기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셈블리는 파트랑 다른 코드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바로 복사를 시작을 합니다. 벌써 복사가 끝났네요. 자, 그렇게 되면 새로운 품번의 어셈블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복사가 되었고 이제 관련된 도면이 있다고 하면 함께 복사가 됩니다. 자, 어셈블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트에서 기존 데이터를 복사를 할 때 조립품과 하위 부품들에 대한 링크 구조가 깨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복사가 되었고요. 이제 신규 파일에 대해서는 그게 대체가 된 거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사한 신규 조립품도 볼트에서 봄 관리를 해야겠죠. 이 조립품도 마찬가지로 항목을 추가를 합니다. 그럼 이전에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재료 명세서나 연관된 파일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기존 부품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저희가 설변이 필요해서 복사를 했던 신규 부품들도 보이네요. 지금 새로 지정된 부품들이 보이고 여기 리스트에서 제가 인벤터 BOM이랑도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여지는 파트 하나의 수량을 좀 변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항목 중에 190번 파트를 보시면은 지금 2개로 되어 있죠.
지금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얘가 조립품에서 수량을 조절을 했을 때 과연 항목에서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게 연동이 되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셈블리를 열었고 이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190번이 두 개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를 한번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볼트에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다시 볼트로 돌아가서 항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업데이트는 이제 반드시 해주셔야지만 업데이트가 가능하고요. 재료 명세서를 보시게 되면 지금 190번이 한 개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인벤터 파일과 볼트의 항목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 조립품에서 추가했던 항목 중에 페인트를 추가를 했었죠. 그래서 그 페인트도 여기 항목에다가도 같이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쉽게 검색을 해서 페인트 노란색을 한번 추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기존과는 다르게 몇 가지 구매품을 한번 더 넣어볼 거예요. 그래서 새 항목에서 저희는 또 다른 색상의 페인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추가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과 파란색 새로운 신규 항목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항목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구매품이 될 거고요. 여기에 값을 구리스라는 값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RP 코드나 품명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서 이 조립품은 기존 조립품에서 복사한 다른 장비죠. 비슷하지만 그래서 기존 장비와 이 신규 장비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은 지금 기존에는 없지만 신규에 추가가 된 부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설변이 필요한 것들은 복사를 해왔었죠. 그래서 기존 장비에는 없지만 현재 조립품에는 있는 부품들이고요. 빨간색 글씨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들은 기존 장비에는 있는데 현재 장비에는 없는 품번들을 이런 방식으로 비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들 이제 구매품이나 이러한 신규 항목들을 다 추가를 하시고 나서 이러한 그 리스트를 엑셀로 내보내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OM 내보내기를 하시게 되면 이 중에 CSV 확장자로 내보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이 저장될 경로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저는 알기 쉽게 어셈블리의 이름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값들이 다 내보내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BOM에 보여주고 싶은 항목들을, 속성들을 여기에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용자 정의에서 만들었던 속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질, 수량 이런 그 BOM에 표기해야 할 속성들을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지금처럼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 끝나고 내보내기를 하시면 이제 저장이 되는 거고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몇 가지 속성을 추가하지 못했지만 이제 회사마다 필요한 속성들이 다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속성들을 넣어주시게 되면 이와 같이 엑셀 파일로 추출이 되고요. 나중에는 ERP 연동하실 때 이 파일들을 활용을 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시연을 마쳤는데요. 잘 보셨나요? 이렇게 볼트를 사용하시면 많은 이점들이 있습니다. 뭐 데이터를 인력 관리를 한다든지 누가 수정했고 어느 부분이 변경이 됐고 파일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고 협업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은 물론이고 오늘 보여드렸던 것처럼 표준화된 템플릿에 사용할 속성들을 쉽게 관리하고 활용할 수가 있어서 볼트의 항목에도 쓸 수가 있다는 이점이 있고요. 항목을 통해 체계적으로 BOM을 관리를 함으로써 그 수동으로 BOM 데이터 입력해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볼트의 전반적인 기능 소개보다는 실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속성이라던가 항목, BOM을 통해서 이런 프로세스를 하시게 되면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고자 이런 내용을 준비를 해봤고요.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준호 TNC로 연락을 주시면 기술적으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시 김태형 과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세션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막막하기만 한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안 그래도 업무가 바쁜데 언제 준비하며 또 어떻게 시간을 쪼개서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또 정부 과제를 경험해 본 담당자분들이시라면 아마 그 수많은 요구 문서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실 거고요. 막상 진행하기로 결정은 되었는데 신청을 하려면 또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도대체 감을 잡으실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겁니다.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실 땐 이제 준호 TNC를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매년 2월경 계획된 사업에 대해 사업관리 시스템이나 각 지역별 테크노파크를 통해 사업 모집 공고가 게재됩니다. 진행하시는 도입기업은 사업관리 시스템에서 사업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사업을 신청하시고자 계획하신 순간부터 저희 준호 TNC가 진행을 도와드리게 됩니다.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 계획서의 제출이 가장 우선 필요한데요. 고객사의 현재 업무 현황을 먼저 분석한 뒤 적절한 솔루션을 제안해 드리고 적용이 필요한 지원 사업의 분야를 선정하여 사업 계획서를 포함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여 사업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에 선정되면 현장 실사를 통해 사업의 진행 여부가 최종 결정되며 사업 승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 해당 지역의 테크노파크, 도입기업, 공급기업의 사자 협약을 시작으로 프로젝트를 착수하게 되는데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간보고, 완료보고, 최종 감리의 절차 등 다양한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그 과정에 수반되는 각종 산출물들 또한 저희 준호 TNC에서 작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준호 TNC가 사업의 총괄 PM이 되어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프로젝트를 관리해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보이시는 리스트는 올해 공지된 지원 사업에 대한 전체 리스트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 항목으로 다양하게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신규 구축과 고도화는 다들 알고 계시는 네 가지 분야의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의 카테고리가 해당이 됩니다. 그 아래 대중소 상생이라는 사업은 앞서 저희가 진행했던 사자 협약의 주체 중에서 정부에 해당하는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과 테크노파크의 역할을 대기업에서 대신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삼성전자의 협력사라면 스마트 공장 사업 신청을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이 아닌 삼성전자에 해야 한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각 지역 테크노파크에 확인해 본 결과 아쉽게도 올해 사업 신청은 대부분 마감이 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도입기업 고객사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사업에 많은 신청을 해주셨던 결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준비 중이신 기업이라면 내년 2월 이후에 공지되는 사업에 신청해 주셔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 사업 중에 한 가지 자세히 안내드릴 팁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 제도입니다.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에서는 스마트 공장 구축에 대해서 기초, 중간, 고도화로 단계를 정의하여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입기업의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도입기업의 업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현재 수준에 적합한 사업을 구축하도록 지원해드리는 제도이며 신청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수준 확인을 진행하시면 각 카테고리별로 다음의 기준으로 수준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기업의 스마트화 수준에 대한 신뢰성 있는 진단을 통해 수준 확인서 및 향후 스마트 공장 구축과 고도화에 활용할 수 있는 진단 보고서가 발급이 되면 향후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 및 스마트화 역량 강화 사업 등의 진행 시 가점을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추가 혜택이 있으니 고객사분들의 많은 문의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공장 구축 관련하여 자세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저희가 스마트 공장을 제안하면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은 고객사분들께서는 우리가 대상 기업인지 또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많이들 문의를 하고 계신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자세히 안내드리고자 준비한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진행하는 과정 중에 궁금하셨거나 혹시 그 전에도 궁금하셨던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